안녕하세요. 이은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우선 소득세법에 있는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요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9.13 대책으로 해서 이 혜택들을 요 두 가지는 없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제 혜택이 중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주택이라고 앞에서 배운 거랑 같이 중과가 안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2%, 중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이 임대주택이 임대 개시일 당시에 임대로 우리가 등록해서 그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지만 이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받기라고 한다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따라서 의무 임대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작년 3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4월 1일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했으면,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8년 이상 임대를 해야지만 요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된 조건이 임대료 상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가 연 증가율 5%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이하여야 이 요건들을 다 만족해야지 중과 배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요건을 동일하게 쫓아갑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는 혜택은 종부세 그 과세 대상에서 합산 배제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요 임대주택, 요 요건을 맞춘 임대주택이 있으면 요거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요건은 요 양도소득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되는 요건들하고 종부세에서 요 요건들은 동일하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 장기보유공제 해주고 일반세율 적용해주는 거고, 종부세에서는 혜택을 주는 게 요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봤고요. 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양도세 세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이 조특법에는 어떤 경우에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뭐 그런 당근으로 해서 이제 감면책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중과하겠다라는 중과, 이렇게 조세특례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특법에서도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세금을, 양도세를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팔면은 장기보유공제를 70%까지 해줄게 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 양도세를 100% 다 감면을 해줄게. 그 대신 감면하면 감면세액의 20%만큼의 농득세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 감면은요, 무조건 아무 때나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말로 일몰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는 요거는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요건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말한 소득세하고는 달리 얘는 가액 요건은 없습니다. 기준시가 뭐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이런 가액 요건은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얘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이런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요거는 네,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되고 85제곱미터 이하면 금액이 커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런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준 시가가 한 8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준 시가는 8억인데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예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기준 시가가 8억이면 앞에서 말한 우리가 양도세 중과 배제 거기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 배제가 안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얘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세율로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85제곱미터 이하 여기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상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이전에 취득해서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장기보유공제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일반 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양도세를 하지만 100% 감면을 해줘요. 거기에 이제 20% 감면세액의 20%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못 채웠어요. 3개월이 지나서 임대주택 등록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는 6억을 넘었어요. 그러면 네, 장기보유공제 10년 이상 했을 때 장기보유공제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득세법에선 장기보유공제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특례 조특법에서 장기보유공제 70% 10년 이상 하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요걸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요 조특법에 의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게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요거는 뭐 이제 일몰 종료됐으니까 요건 이제 거의 효과가 없어졌고 요 70% 공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기준 시가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는 소득세법이랑 동일하게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드 요건으로 기준시가도 만족하고 그 면적 기준도 만족하는 경우에만 요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제 양도세 100%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요게 두 개가 다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요 둘 중에 그러면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주택일 때 장기보유 공제 특례를 받을 때는 요 양도 차익의 70%만큼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100% 감면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공제는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기준시가 6억 원을 넘기 때문에 장기보유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100% 다 감면을 받고 양도소득세가 2억 2,300 나왔다면 이걸 전부 다 감면을 받고 여기에 20%만큼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네,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100% 감면이 장기보유공제 선택한 것보다는 세금이 조금 더 적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주택일 때도 마찬가지로 100% 감면이 좀 더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00% 감면이 작년까지로 일몰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취득하는 것부터는 아예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취득했을 때만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 요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뭐 그 임대료 상한율을 지키면 요 중과 배제 해주던 거 없어졌고요. 종부세 비과세 해주던 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조특법상 장기보유공제 70% 해주는 거 요거는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건이 강화가 됐죠. 임대 개실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도 지켜줘야 되고요. and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임대주택 요 9월 14일 이후에 샀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공제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랑 이후에 취득한 걸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한 거랑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요건 충족하셔야 되겠죠. 기준시가 요건이 있죠. 그리고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비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조특법상 세제 혜택이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장기보유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요것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다가 9.13 대책으로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